네,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오늘 청문회까지 이 국정조사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도 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이 현장의 소방관들이 이 인명구조 노력에는 깊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일 소방대원들도 눈앞에서 구할 수 없었던 이런 많은 희생 앞에 정신적 고통과 상처 또 자책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당시 현장의 상황을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으로서 이런 많은 생명에 희생된 참사 진상을 밝히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으로서 현장에 출동했던 이 유혜진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진 증인. 당시에 현장에 최초로 출동하고 도착했던 소방관 중 한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조활동에도 직접 참여하신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19년 됐습니다. 19년 되셨습니까?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처럼 대규모 희생자가 한 자리에서 발생한 이런 참사 현장은 처음일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겪고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현장 도착하셨을 때 본인께서 목격하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위해서 원고 참조하겠습니다. 용산소방서 현장 조사 유혜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초기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저와 지휘팀장 등이 탑승한 지휘차는 삼각 지역에 위치한 용산소방서에서 10시 22분에 출동하였고 국방부 앞에서부터는 극심한 차량 정체로 중앙 차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7분. 역시 차량 정체로 사고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또 소요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보신 대로 기억나는 대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고 골목 앞 지점을 도착하였을 때 사고 앞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고 앞 지점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는 형태로 뒷사람의 흉부와 앞에서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후면으로 꼼짝도 하지 넘어가야겠다는 않았습니다. 후면으로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네. 판단을 이 당시 바로 현장에 판단했고 지휘팀장 지시하에 대원들과 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넘어가는 동안 저와 포함한 3명은 해밀턴 호텔 로비를 통했고 나머지 9명은 오른쪽 골목으로 통해서 갔습니다만 엄청난 많은 인파를 뚫지 못하고 5분이나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인근 담장이나 테라스를 올라 뛰어 넘어가면서 갔으면 밤을 넘어갔단 말입니다.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분이 걸렸습니다. 뒷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고 앞 지점 바로 뒤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사고 지점부터 6m나 뒤인 세계 음식 거리와 맞닿는 골목 지점에도 앞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넘어져 있었습니다. 증인, 보통 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이 소방 좀 특수한 사고거나 좀 피해가 대규모거나 하면 이 경찰이나 시청, 구청 이런 유관기관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출동하면서도 출동해서도 현장에서도 요청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고 초기부터 독촉이 있었고요. 최성범 증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 타 기관에 이 사고 상황을 전파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 제 시간에 적절한 지원 또 추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하에 전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 기관들의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각 개별 의무들이 법령으로 구체화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인 구청 외에도 시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경찰 등에도 명확한 구체적 의무들이 명시되어 있죠. 네, 재난대응 전문가로서 있습니다. 맞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유혜진 증인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방무전 녹취록을 보면 이 경찰 인력 지원 요청
것처럼 이 수없이 많이 반복됐던 것이 나오는데 당시 이 현장에도 경찰들이 도착해 있었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수차례 28차례에 걸쳐 지원 요청이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 중에도 경찰들도 심폐소생들도 참여하고 했지만 수가 너무도 부족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현장 통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경찰 인력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빼놓고 그 빼놓은 사람을 놓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이런 현장 통제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으로서 이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에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상급기관 등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다른 기관들의 이런 지원이나 이런 대응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느낍니까?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증인께서도 그렇고 현장 소방관들에겐 그리고 누구보다 목격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겐 큰 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도 심리치료 혹은 또 이 고위험군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겪은 뒤 벌써 2달이 경과했습니다만 지금 이제서야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상황들을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으로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관들, 저를 포함한 소방관들 모두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